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리캡 온라인 컨퍼런스 첫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AWS를 잘 배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리인벤트 행사에서 소개된 2024년 AWS가 선보이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오신 AWS 히어로 분들을 모셨습니다. 각 분야별로 AWS 전문가로 인정받으시는 분들이시죠. 우선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 히어로고요. 당근에서 SRE로 일하고 있는 유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히어로고요.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티 히어로이고요. 아이디어샘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하고 있는 박태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리인벤트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리인벤트는 전 세계 6만여 명이 모이는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매년 11월 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라스베가스 전역의 호텔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클라우드 기술을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AWS의 CEO와 CTO를 비롯해서 그 최신 클라우드 신규 기능과 기술 트렌드를 알려주는 그 기조연설이 매일 열리고요. 또 각 클라우드 분야별, 산업별, 수준별로 2,000개 이상의 강연과 워크숍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하는 엑스포 전시와 네트워킹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리인벤트 행사를 참여해 보시고 오신 후에 우리 히어로 분들이 그 클라우드 기술 트렌드에 대한 큰 흐름을 각자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영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번 리인벤트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본 주제는 바로 검소한 아키텍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행사 마지막에 진행한 아마존 CTO이신 버너 보게스 박사님의 기조 연설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아키텍처 비용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버너 보게스 박사님은 소위 프루걸 아키텍처, 즉 비용적 측면을 늘 감안하는 검소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클라우드가 대부분의 하드웨어 제약을 다 없앴는데요. 이제 비용이라는 부분을 제약으로 둔다면 아키텍처상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검소한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비용을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잡고 비즈니스와 비용을 연계하여 비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가며 아키텍처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되지 않는 시스템은 알 수 없는 비용을 만들어내게 되며 비용을 인식하는 아키텍처는 정확하게 비용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결과로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최적화 과정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바꿔가며 아키텍처를 진화시켜야 합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정답은 없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은 쉽게 구축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축 후에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측정해서 배운 점을 토대로 다시 구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버너 보게스 박사님의 기조 연설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프루걸 아키텍처와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신규 출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바뀐 통합 빌링 앤 코스트 매니지먼트 콘솔은 비용 지출을 이해하고 문제를 식별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과 권장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콘솔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비용 및 사용량 대시보드는 아마존 퀵사이트와 연동해서 사전 구축된 대화형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SQ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열 선택 및 해행 필터를 사용하여 청구 및 비용 관리 데이터 내보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허브를 사용하면 AWS 계정 및 AWS 리전 전반에 걸쳐 15가지 이상의 AWS 비용 최적화 권장사항을 쉽게 식별, 필터링 및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트 인스턴스 적정 크기 권장사항, 그라비톤 마이그레이션 권장사항, 유휴 리소스 감지, 세이빙 플랜 권장사항 등 단일 대시보드를 통해 AWS 지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허브는 예약 인스턴스 및 세이빙 플랜과 같은 AWS의 특정 할인을 고려하여 이러한 권장사항의 예상 절감액을 수량하고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권장사항을 쉽게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키텍처를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통찰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현민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어떻게 AWS가 지원하는지 궁금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챗 GPT를 필두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AWS도 그동안 고객들의 피드백을 많이 듣고 나름대로 맞춤형 생성 AI 서비스를 준비했더라고요. 생성형 AI에 대한 고객에 따라서 세 가지의 서비스 계층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AWS의 AIML 서비스의 계층과도 거의 흡사한데요. 제일 밑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 및 GPU를 포함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을 비용 효율적으로 훈련하고 대규모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직접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에는 전문 AI 지식 없이도 생성형 AI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 나온 아마존 Q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개발자들이 서버리스 기반으로 적합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찾고 API 호출만으로 생성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프라 관리나 모델 배포 과정 없이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모델 튜닝을 위해 데이터도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많은 고객이 베드락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타이탄 모델부터 AI21 랩스, 엔트로픽, 코이어 같은 상용 모델과 메타 및 스테이블리티 같은 오픈소스 모델도 지원합니다. 유명한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생성 모델처럼 이번에 아마존 타이탄에도 이미지 제너레이터 모델도 추가됐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시각적 요소를 원하는 광고 및 소매업과 같은 산업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고품질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자연어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기존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편견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보다 정확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 기업 내 생성형 AI 앱을 만들기 위한 방식은 검색 증강 생성, 즉 RAG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말 그대로 사내 데이터를 검색해서 답변에 포함시켜 주는 것인데요.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에이전트 기능과 노레지 베이스 기능을 통해 이를 쉽게 구현하게 주게 됩니다. 이번에 둘 다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다루는 기술을 파인튜닝이라고 합니다. 베드락에서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모델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전 학습을 통해 도메인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AI를 위해 생성형 AI 앱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가드레일과 모델 평가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가드레일을 사용하면 욕설이나 모욕 같은 비정상 프롬프트가 왔을 때 이를 회피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워졌죠? 이런 기능이 있다고만 생각하시고요. 좀 더 쉽게 베드락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베드락의 앱 놀이터인 파티락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AI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손쉽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대로 생성형 AI가 만드는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채팅 기능을 접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생성형 AI에 대해 AWS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의 그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네요. 태성님은 이 어떤 부분이 관심 있으셨나요? 저도 현미님처럼 새로 나온 생성형 AI 서비스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현업 개발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드락보다는 개발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마존 Q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Q는 비즈니스 사용자와 개발자용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개발자를 위한 아마존 Q 서비스는 고품질 AWS 기술 정보로 훈련된 채팅 서비스입니다.
AWS 관리 콘솔 및 IDE 환경에서 다양한 AWS 기능과 아키텍처 솔루션, 그리고 프로그래밍 문제점 진단 및 조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직 잘 모르는 AWS 기능을 배우고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AWS 관리 콘솔 오른쪽에 채팅 아이콘을 선택하면 채팅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AWS에서 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영어만 지원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존 라이트 세일부터 EC2까지 다양한 선택 옵션을 출처와 함께 알려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버 관리 부담 없이 컨테이너를 돌리려면 어떤 서비스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AWS 파게이트와 AWS 앱 러너 같은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큐를 이용해서 서버리스 서비스인 AWS 람다 함수 실행 문제를 해결하는 예제를 한번 보시죠. 아마존 큐에게 문제 해결 요청을 하면 여러 메시지와 함께 문제 발생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바로 알려줍니다. 아마존 큐는 개발자를 위한 IDE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파이썬 코드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 물어보면 AWS 람다와 플라스크를 이용한 티켓 서비스 기능을 만드는 앱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기능은 AI 기반 코드 개발 도구인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의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함수에 대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어줍니다. 아직은 미리 보기 단계라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아마존 큐에 대한 그 상세한 소개와 함께 간단한 데모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큰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재밌다, 특별하다, 이런 신규 서비스나 기능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개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태성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 EC2 콘솔 작업을 코드로 생성해주는 AWS 콘솔트 코드 기능입니다. 내가 생성했던 리소스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코딩을 해놓았다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 코드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인데요. 내가 나중에 똑같은 리소스를 만들려고 할 때 AWS 콘솔트 코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인프라 코드를 활용해서 빠르고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데모로 보시죠. EC2 콘솔에서 콘솔트 코드 메뉴를 선택하면 이미 레코딩된 세션들이 나옵니다. 인스턴스 실행 세션들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CDK 언어별 코드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선택했는데요. 코드를 복사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CLI 커맨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WS 애플리케이션 컴포저가 VS 코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AWS 애플리케이션 컴포저는 개발자가 시각적 캠퍼스에서 AWS 서비스를 드래그, 그룹화 및 연결하여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비주얼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VS 코드 같은 IDE에서 AWS 툴킷 플러그인만 설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VS 코드에서 아키텍처 파일로 사용될 YAML 파일을 새로 생성합니다. VS 코드의 애플리케이션 컴포저 메뉴를 누르면 바로 코드 창과 시각화 캔버스 창이 나옵니다. 캔버스 창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간단한 아키텍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선택하였고요. 왼쪽에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람다 함수를 하나 선택해서 API 게이트웨이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코드가 YAML 파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아마존 오로라 리미트리스 데이터베이스에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기능은 단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쓰기 처리량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미트리스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잭션 라우터 또는 샤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노드에 별도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여러 샤드로 자동으로 분산돼서 저장되고요. 동일한 샤드에 있는 여러 테이블의 행을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구성하여 여러 샤드를 쿼리할 필요를 최소화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샤드와 관련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스키마 업데이트 및 백업과 같은 유지 관리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AWS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서비스 간의 데이터 연동을 쉽게 하는 제로 ETL 서비스를 많이 추가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아마존 S3와 레드시프트 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이동하려는 고객을 위해 자동 복사를 지원하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더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됐고요. 아마존 오로라 마이스퀄 데이터베이스와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제로 ETL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제로 ETL 기능도 출시를 했는데요. 아마존 RDS MySQL,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 그리고 다이너모DB에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고요. 다이너모DB에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그리고 오픈서치 서비스에서 아마존 S3로 데이터 이동이 자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좀 더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이 훨씬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 나온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어플리케이션 시그널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AW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계측하여 현재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시그널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종속성에 대한 통합된 어플리케이션 중심 보기를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AWS 관리 콘솔에서 여러분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클라우드 소스를 하나의 태그로 묶으면 어플리케이션별로 비용, 상태, 보안 상태 및 성능 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비용도 한눈에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위젯들을 통해 한눈에 어플리케이션당 보안 및 관찰 가능성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위젯에는 어플리케이션 요약, 모니터링 및 운영, 비용 및 사용량, 컴퓨팅 보안, 데브옵스 등이 있습니다. 네, 따끈따끈하면서도 잘 몰랐던 그런 신규 기능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분야별 세션 속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인벤트는 2,000개가 넘는 강연 세션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히어로분들이 직접 들었던 강연 세션 중에 여러분들께 꼭 추천할 만한 한두 개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열님부터 부탁드려요. 제가 추천해드릴 첫 번째 리인벤트 세션은 아마존 EKS와 함께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세션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의 구축과 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연구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개발자와 IT 전문가들이 인프라 관리 부담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쿠버네티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세션은 깊이 있는 지식과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아마존 베드락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최선의 방법들이라는 세션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해 다룹니다. 여기서는 모델의 출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전략과 기술들, 예를 들어 일회성 프롬프팅과 체인 프롬프팅, 그리고 고급 기술이 소개됩니다. 이 비디오는 인공지능과 언어 모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리멘트 세션은 리팩토링 투 서버리스라는 세션인데요. 우연히 이 세션을 예약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세션을 들으러 왔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서버리스가 인프라 관리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소개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자동화 코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해서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더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공유해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생성 AI와 기계학습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세션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높은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생성형 AI 및 신규 기계학습 기능을 통해 어떻게 데이터 통합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안내해줍니다. 저는 현재 직원 10명 미만의 게임사에서 게임 개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개발자로서 게임 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리인벤트에도 게임 관련 세션이 있어 직접 몇 가지 세션에 참관하였는데요. 그중 한 세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릴 세션은 모탈 컴뱃 1으로 수백만 플레이어의 게임 확장하기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워너브라더스 게임즈가 어떻게 수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션은 동시에 다수 프로덕션을 전 세계 수십억 플레이어에게 게임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개발자, 운영자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세션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어로 분들이 소개해드린 세션 외에도 AWS 리인벤트 온디맨드 영상 페이지에 가시면 기조 연설 및 리더십 세션, 그리고 분야별 강연 세션,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추천 세션 목록 이런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행사 참석 중에 기억나는 좋은 추억 같은 거 있으시면 한 개씩 소개해 주셔도 좋을 듯 싶네요. 정현일부터 부탁드릴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딥레이서에 관심이 많은데요. 올해로 5주년을 맞은 리인벤트 딥레이서 챔피언십 예선 1라운드는 브루클린 보울이라는 펍에서 가상 레이스로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씩 6개의 병렬 경주에서 각 지역 상위 5명의 레이서가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32강, 이어서 8강 진출자를 가리고 최종 3인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은 작년과 같이 단 한 번, 한 바퀴의 랩타임으로 가리게 되고요. 최종 우승자는 트로피와 2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상위 4명이 위아더 챔피언스를 부르며 올해 딥레이서 리그를 마무리했는데요. 리인벤트 무료 티켓도 제공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딥레이서 경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올해 딥레이서 리그의 안정적인 랩타임 측정을 위한 도구로 트랙 시작 지점에 압력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제안한 압력 센서 기반의 딥레이서 타이머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공식 경기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제 코드 기반으로 원활한 경기가 운영되어 뿌듯했습니다. 리인벤트는 기조 연설 및 강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킹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건 AWS가 주최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 파트너에서 주최하기도 합니다. 리인벤트 기간 중 저녁마다 계속 열립니다. 이번에는 AWS 커뮤니티에서 아예 레스토랑 하늘을 통째로 빌려서 행사 내내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AWS APEC 소모임에 미덥이 있었는데요. 미덥을 진행하다가 잠깐 AWS 관련 퀴즈쇼를 진행했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왔던 아마존 신규 서비스들에 대한 퀴즈, 클라우드, 테크 관련 퀴즈, 재무를 위한 상식 관련 퀴즈를 풀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인벤트에 오시면 전 세계에 있는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리인벤트도 처음 간 거지만 미국 여행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AWS 히어로가 되면서 처음 받은 혜택이 무료로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느낀 건 거대한 규모입니다. 우선 리인벤트 행사의 엑스포장에서 규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리인벤트 엑스포장 안에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생전 처음 듣는 회사와 서비스에 호기심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선물도 얻었습니다. 수백 개의 클라우드 기업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규모도 감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오셔가지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인벤트 행사자 며칠 전에 커뮤니티 분들이랑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여행을 하고 라스베가스로 왔는데요. 실리콘밸리, 그랜드 캐년, 데스밸리 같은 다양한 곳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견문을 많이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리인벤트 행사의 숨겨진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시면 꼭 리인벤트 행사에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서비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별 세션을 양일간 준비했습니다. 이 첫날은 컴퓨팅, 스토리지, 보안 네트워킹, 또 클라우드 운영, 그리고 분석과 AI/ML 같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신규 기능 업데이트와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DBA, 데이터 분석가 등 그 직무별로 필요한 핵심 정보를 각 분야별 AWS 전문가가 직접 요약해 드립니다. 둘째 날은 금융, 미디어 하이테크, 리테일, 스타트업, 파트너 이 각 산업 영역에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서비스와 고객 사례 등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고해 주신 이 세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세션을 통해 더 많은 것들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